안녕하세요. 네, 힐링님 이렇게 또 닉네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한- 간단히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식사 안 하시면 또 허기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9분인데요. 잠시 후 1분 후에 저희 감사 특강,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 감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 분들은 우리 또줌 비디오를 또 켜주시면은 또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연구소의 대표인 예담 한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금요일 아주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또 고속버스에 계신 분이 계셔서 네, 그런 경우에는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특강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감사연구소의 특강이고요. 이 특강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함께 이런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현재 감사연구소의 대표입니다. 감사연구소는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개인과 팀의 변화를 돕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감사를 소통과 또한 리더십, 이런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녹여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실제로 강의나 코칭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크리스천 코치협회 협회장으로 있고요. 드림스트림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대학교에서 교양대학에서 인생설계 진로라는 교양 과정을 겸임교수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의 삶을 함께 15주간 진행하면서 그들의 삶에 감사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선수로서 그라운드에서 달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 한 명의 코치가 있어서 그 선수들을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그룹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국제 크리스천 코치협회를 통해서 한 명의 코치를 하나의 공동체에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한 명이 정말 성숙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정말 감사가 샘솟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을 신청하시면서 이 과정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감사 얘기를 쓰다가 뜸해져서 감사의 가치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감사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제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듣고 싶으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감사 코치로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셔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울한 마음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니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제가 아는 멤버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네, 그 감사 코치로서 그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늘 똑같은 지속 가능한 어떤 변화 가운데 있기는 쉽지 않은데, 하지만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이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출발할 때 모든 종류의 체크하기도 힘든 1도의 변화를 가진 채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행기는 뉴욕에서 LA로 향하고 있지만 1도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시간 지속적으로 1도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면 나중에는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 있느냐? 비행 시간만 7시간 35분 거리에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쪽으로 향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거리가 벌어지고 내가 원했던 목적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나의 삶의 각도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올바른지, 그 방향을 갔을 때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점은 어떤 점이냐? 현 위치예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중요하냐? 미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줄을 근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물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쭉 바닥에 모래사장에 쫙 뿌리면서 줄을 그을 때 마지막 엔드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줄을 그으면요, 결국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경로의 이탈도 있을 수 있지만 엔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현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미래에 어디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 감사하는 상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 중간에 이 갭을 줄인, 이 차이를 줄여가는 부분들을 핵심 습관, 일상 가운데 작은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종착지에 머물 그곳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종착지입니다. 이곳에 잘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감사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감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한 공무원분이 감사하면 씩 웃으면서 내부 감사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부 감사. 그닥 우리가 말하는 감사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감사인데요. 네. 이 오딧이라고 말하는 내부 감사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왜 그러냐? 감사를요,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쥐어짜듯 하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만들고요, 혼란스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야. 그리고 나만 그런 생각 드나 외로울 수 있고 조직 안에서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과 때로는 이상한 미소가 지어질 때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감정들이 드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 딸이 이제 올해 고3인데 고3 그럼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요즘 느낄까 생각해 봤더니 답답하고 두렵고 외롭고 지치고 의심,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희망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 채팅에다가 잠깐 나는 요즘 어떠한 단어를 주로 많이 떠올리고 아주 많이 떠올린 단어 하나,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잠깐 한번 채팅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번 가지고 계신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내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단어,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요. 혹은 회사를 운영할 때는 회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가정에 있어서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때 그 키워드와 단어와 그 단어를 둘러싼 감정들,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잠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고 그때의 감정은 어떤가? 아름다운 은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 때가 되면 아름답게 물러나 나의 공부와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는 간절한 느낌. 좋습니다. 네. 은퇴에 대한 생각들 우리는 때때로 하죠. 네.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나는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고 그때 감정은 어떠한가. 이게 솔직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염려와 두려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것, 인도하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절묘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감사한 마음, 가치 있는 삶을 누구랑 함께 보낼 것인가, 그 안에 같이 함께, 이런 단어들. 좋아요. 예. 자, 우리가 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의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DNA,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대로 회복되고 살아가기, 생긴 대로 살아가기, 안정감. 그게 가장 내추럴하죠. 가장 편안하죠. 예. 미래에 대한 생각할 때 걱정과 불안도 있고. 저는 요즘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고. 그래서 나의 감정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풀어놨을 때 요즘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요, 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솔직한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상 가운데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80%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로 인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4만 5천 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재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울증에 있어서요, 나타나는 형태가요, 서구의 환자들과 굉장히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 서구의 환자들은 슬프다거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을 어떻게 느끼냐? 흥미와 의욕 상실, 피로감, 기억력 저하 등의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피곤한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면에 또 우울감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의 우리 신용욱 교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어떤 것들이 도움되느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외향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내향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대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하면 입원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단하면서 좋지 않은 커넥션들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커넥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이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꽤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강의가 요 3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감사가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 2번째는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지. 3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걸 넘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받아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줌으로 하니까 우리 보통의 경우는 옆엔 짝꿍과 하이파이브로 이륙, 순항, 착륙을 하는데 오늘 여행을 위해서 한번 손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이륙, 순항, 착륙 세 번이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이륙, 순항, 착륙.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이파이브 다 같이 이륙, 시작. 이륙. 좋습니다. 네. 일상에서 감사에 집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차 강의 때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됐다. 예.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에 나한테 좋았던 일이 무엇일까? 최근에 좋았던 일 한번 잠깐 적어보시고요. 떠오른 좋았던 일이 있으면 뭐 한 가지도 있고요.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 좋습니다. 좋았던 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요즘에 나에게 있어서의 좋았던 일 어떤 건가요?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좋고요.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혹은 또 혼자서 책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것들을 받아들이는 때도 좋고요. 모든 좋았던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 최근에 좋았던 일 하나 적어볼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적는 게. 좋았던 게 없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최근 2, 3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일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좋았던 일을 적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았던 일에 대한 반응들이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큰 것만을 좋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글을 몰랐던 아이가 저랑 수업하면서 모음 받아쓰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좋았던 일로 경험을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좋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존경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렇죠. 네. 혼자만의 시간, 그렇죠. 네.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찰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독서하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적으면서 좋았던 일을 적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았던 일을 적으면서 드는 느낌이 어떠한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좀 더 민감하게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기분이 좋아져. 네. 기분이 좋아져. 입꼬리가 이렇게 저절로 막 올라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신기해요. 무엇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데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지어져요. 억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생각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하루에 5% 하루에 5%만 더 감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의 나의 삶에 5%만 조금만 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만약에 한 5분 내지 10분씩만 갖는다. 라고 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상되는 변화를 한번 잠깐 적어보시겠어요? 나의 삶에 5%만 더 감사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 이렇게 밝아진 표정은요,
그 사람의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좋아져요. 그렇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그 얼굴을 정말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요. 신기하게도 매일매일이 비슷한데, 상황은 비슷한데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일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더 스스로를 사랑할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일상에는. 저런 사람들의 저런 모습 참 좋다.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분명히 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에 5%만 조금 더 감사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요,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데요. 너세니얼 브랜든이라고 하는 자존감에 있어서 그 원리를 명확하게 규명한 학자로서 자존감의 그 개념의 아버지라 불리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 깨어서 의식해야 된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져. 왜 그러냐? 감사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인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 감정이 현재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있구나를 그냥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뭐냐? 그걸 책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까? 혹은 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추스려야 될까? 네 번째 기둥은요, 그런 상황에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기둥은 뭐냐? 목적에 집중한대요.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경우에 자존감의 다섯 번째 기둥이 세워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기둥은 뭐냐? 자아가 통합돼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된다고 합니다. 말만 빨리 흘러가고 혹은 행동만 있고 말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언행이 일치된대요.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의식하는 거예요. 깨어서 의식하는 이 활동이 이 모든 여섯 번째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들을 한대요. 근데 그 안에 이러한 문장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루에 감사에 대해서 5%더 의식을 집중한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자존감이 형성되면요, 두 가지가 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존중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데 그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일상을 떨어져 나와서 정말 삶을 조망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장에 1851년 8월 5일에 이런 문장이 있었대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뭐가 문제다. 밑줄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무엇이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삶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무엇을 보는가. 와, 훌륭하시네요.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박수 좀 쳐드릴까요? 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저희 누님이 브라질에 사시는데 브라질에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들과 함께
그래도 삼촌이 한국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하니까 조카들에게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조카에게 하나, 예은아, 이거 혹시 이 문장에 들어갈, 밑줄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겠니?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고, 무엇이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다. 한참 고민하다가 저희 큰 조카가 삼촌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문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문제야. 그 둘째도 막 끄덕이고. 예. 자, 우리는 일상 가운데요. 문제를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보여져요. 틀린 것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자녀와 함께 있으면요.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게 되면요. 우리는 똑같은 현상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지만 불편함보다는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표정이 평소에 표정할 경우가 많은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뭐보다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어떤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요동치는 것은 너무 그 부정적인 것이 주는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제대로 좋은 일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에서 긍정적인 느낌에서 부정적인 느낌의 에스컬레이터를 하행선을 타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일상 가운데 부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건을 당연한 것으로 축소하거나 간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빈도부사 중에 뭐가 있느냐? 맨날, 항상,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랬냐, 또 그랬냐, 항상 그랬냐 이런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 이유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었을 때는 실제로는 해결하는 쪽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0에 있는 그 감정이 마이너스 10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0으로 오게끔 해서 플러스 쪽으로 가야 가능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중립적인 마음까지 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의 감사 코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감사 코치라고 네이밍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자, 화면상에 뭐가 보입니까? 밝은 점이요. 그럼 감사 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검은 바탕밖에 안 보이는데 이러면 감사 코치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사건들이 주는 임팩트가 이렇게 검은 점처럼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밝은 점이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코치의 영향력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주파수로 우리의 일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립 와킨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불쾌한 기억을 자신의 좋은 삶의 스토리로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심지어는 좋지 않은 사건도 좋은 쪽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좋은 사건은 더 확대해서 주문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건은 줌인으로 들어가서 보고요. 좋지 않은 사건은 줌아웃으로 나와서 볼 때 우리의 감정이 가능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임팩트를 줄이고 긍정적인 것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프레임은 어때요? 부정적인 것을 줌인하고요. 긍정적인 것을 줌아웃하면서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이런 거 아니야? 누구나가 다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코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없어 보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맞춰진 프레임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감사의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리프레임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 코치가 일상 가운데 어떠한 습관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한지 우리 함께 카메라를 향해서 하이파이브 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순항!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감사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아이의 실제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종종 같이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속했던 교회에 한 분이 굉장히 콜라처럼 화를 잘 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이분에게 긍정적인 삶의 프레임으로 맞춰야 되겠다는 각오가 선 거예요. 그분의 세 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맨날 이렇게 감사한 것들 적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감사 코치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의 그 노트가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노트를 갖고 다니는 가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 얘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 코치가 먼저 감사를 일상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게 돼요. 자, 엄마 아빠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다원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안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언니가 안 예뻐서 감사하다라는 이 이야기.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적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아버지 여쭤봤더니 이 자매가 대판 싸우는데 감사에게 쓰려고 하니까 언니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실제로 남이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자원이 됩니다. 나는 이런 게 있어. 남들 눈에는 다 비슷해 보여.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작가인 켄 가이어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 일기는 내가 오늘 경험했던 것 중에 내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에 의도적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마치 즉석 사진기로 그 장면을 찍어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앱이 있는데 그 앱에 가족과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볼 때마다 항상 그때 장면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바로 감사는 뭐냐? 어원이 띵크와 동일하대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었던 것들을 다시 봤을 때 그때 순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순간들이 심리적인 자원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을 적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망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망각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좋지 않았던 것을 더 크게 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적는 연구를 했는데요.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외로운 대학생들의 감사 일기 쓰기 활동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감정을 책임지려고 하고요. 삶에 대한 목적으로 향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느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받았을 때. 일단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언제냐? 바로 선물을 주신 그 대상의 선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쓸 때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항상 찍으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잠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감사했던 것들을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나에게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 선물이 좋았던 선물이었으면 더더욱.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선물이 좋지 않았어도 그것을 주신 대상이 얼마나 나를 생각해서 나에 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줬는지에 대한 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는지, 여러분의 감사일기의 내용을 보면요, 일상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것 세 가지 한번 천천히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채팅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적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가졌는데, 한 분이 연구에 대한 결과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적는 시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확실히 느끼는 게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번 잘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좋았던 순간들을 잠시 머물면서 주민. 여기서 주민을 많이 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에 이런 대상이 나에게 이런 걸 줬는데 어떤 마음이었을지에 대한 해석까지. 해석이 들어가 있으면 팩트 이상의 감사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게 다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맛있는 것에 있어서의 제공 대상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난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실제로 느끼고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상황을 리얼하게 생각하면서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감사 노트가 굉장히 한 페이지 매일 적진 못해요. 그런데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는 그 시간 동안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레이첼님, 매우 지치고 우울해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칭을 하였다. 와, 네, 끝에 매우 행복해하심, 그 표정이 막 그려지고 평안해졌다 말하심. 나까지 행복, 보람, 내 인생의 가치가 더해진 듯 멋진 하루였어요. 말 그대로 감사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시네요. 그분은 아마 우울한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쫙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감사 코치의 역할이죠.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해서 동료 선생님과 택시로 전철역까지 오면서 전철을 타고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와서 서울 자취방에 일찍 도착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좋아요. 감사 코칭 프로그램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첫 번째도 참여하시고 두 번째도 참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세요. 밝은 햇빛을 받으며 보냈던 하루에 감사합니다. 20년 전 잠시 알고 지낸 친구가 독일에서 많이 외로운 것 같아 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 경청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에 잠시 그 순간을 멈춰서 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갖는 사람들이 감사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을 적고 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선물을 인정하는 때보다 선물을 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서적인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1일 동안 감사일기만 써도요,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서적인 변화는요, 21일 후에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깊이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함께 일하는 좋은 사람들과 만남에 감사하고, 엄마가 준 미션을 잘 실행한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여주신 한건수 대표님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서상의 변화인데 정서상의 변화가 감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어떻게 감사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칼럼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 일기를 실제로 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되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감사 노트를 한 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나에게 올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트. 그 노트를 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 정말 이 일기를 썼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좋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따로 떼놔야 돼요. 자기 전에 30분 혹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30분. 자, 네 번째는요. 4번, 5번이 조금 여기에서 좀 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감사 일기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또 번역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그걸 한번 사진을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뭐냐? 새로운 대상이나 주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4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의 익숙한 어떤 프레임에서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히는 것이죠. 6번째는 감사를 원하는 형태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되게 비주얼이 강한 사람이다.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고 나는 되게 그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시로 표현해보고 늘 똑같은 일기 형태가 아니라 나만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나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감사일기장을 보면서 과거에 이랬지 이러한 시간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번 감사일기를 잘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오늘 나에게 고마움을 제공했던 대상은 누군가 이런 질문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 코치의 역할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감사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자녀가 한 어리석은 일 3가지 안에서 내가 발견한 감사의 제목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3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촉진적인 방법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창밖을 봐. 밖에서 고마운 부분이 뭘까? 마지막으로 올 때까지 웃었던 때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을 달리해 보는 거죠.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도 떠올려보고 멀리 사는 사람도 한번 떠올려보고 자녀의 교사, 동료,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떠올려보고 영감을 주는 음악, 작가, 예술가, 오늘 하루를 밝혀준 낯선 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신의 모닝커피, 좋아하는 음식, 작업,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후각, 시간비가 이런 것. 삶의 최근의 변화, 어리석었던 순간, 최근의 성과, 새로 배운 것, 내가 사는 도시, 침대, 고향, 가게 이런 쪽으로 나의 시야를 확대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양화하면서 시야를 확대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수원 근처에 화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저녁에 함께 경험할 수 있는데 늘 같은 곳에만 있으니까 그곳이 마치 외국을 가듯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3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데이먼이요. 목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활동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삶의 나침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강화되고요.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삶의 가치에 포커싱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세 가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누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타인에게 그것을 제공할 때 발휘되어지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즐거움이 바로 내가 감사를 통해서 자아를 통합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3번을 감사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자, 1번은 뭐냐? 주로 어떤 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게 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시군요. 두 번째, 고맙다는 이야기를 주로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저는 학생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런 걸 필요로 하는군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고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저의 삶의 중요한 방향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은요,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삶의 진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치를 모르게 되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감사를 매일매일 똑같이 일기를 쓰게 되면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그룹에게 10달러씩을 주고 매일매일 10달러 주고 한 그룹은 자신을 위해 쓰게 했어요. 한 그룹은 타인을 위해 10달러 쓰게 하는 거. 뭐 기부해도 좋고 아니 뭘 사줘도 좋고 방법은 다양하게. 놀랍게도요. 5일 동안 체크해봤어요. 나에게 10달러, 자기 자신을 위해 10달러를 쓰게 했던 팀은 떨어졌을까 유지됐을까요? 1번 떨어졌다, 2번 유지됐다. 자기 자신에게 10달러 썼던 팀. 1번 떨어졌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룹. 남을 위해 썼던 팀은 떨어졌을까 유지됐을까요? 유지됐다. 아, 네. 자, 정답 볼까요?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썼던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한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5일 차이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썼던 그 그룹은요. 행복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워크샵을 한 10주간의 워크샵을 코로나 전까지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워크샵을 참여하면서 매년 선착순으로 그 워크샵에 등록을 하는데 참가자가 있고 헬퍼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참가했던 아이들이 헬퍼를 또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받았던 감사를 또 나누고 싶어서 헬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런 헬퍼를 보면서 또 다른 아이들은 언니 오빠가 어색하지 않게 지원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감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요. 그 도움은 타인과 비교 불가능한 목적과 연결되어지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감사가 떨어지느냐? 오늘도 10달러는
저 팀은 $15 줬는데 이럴 때 떨어지는 거예요. 공짜를 받았는데 비교가 가능한 거. 왜?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쓸 때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면요. 감사의 성향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저 친구 더 좋은 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도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감사의 코치가 돼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영상 한 편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 a phenomenal athlete, a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자가 to see 걔를 at the 도와주는 finish of 거예요.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s a fantastic time. She's obviously she's going to be fine. We've seen this before. She's going to be absolutely fine. So don't worry about that. We got to get her refueled. And 자, 누가 1등했습니까? 끝까지 가서 1등을 한 사람은 뉴욕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입니다. 32살의 이 여성은요. 2시간 53분 57초로 이날 여자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2등 선수. 그 선수는 17살의 아리아나 루터먼이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남을 도울 기회는 도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살 때 댈러스에 집 없는 어린이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했대요. 그런 그 아이가 본인이 1등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당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겸손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를 1등으로 만들었죠.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일어나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정신과 의사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챈들러 셀프의 일기장에는 그날 어떠한 내용이 적혔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여성이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멘토 교수님은요, 배려는 감사의 형님이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남을 향한 배려는요, 감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 기업에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것을 컨설팅으로 한 1년 좀 안 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실제로 감사 성향이 전 직원이 20명 남짓되는 회사인데 높아졌고 유의미하게 중요한 건 일토영성이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의미가 높아졌습니다. 리더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분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모두가 다 우리는 공정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감사는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일토영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요.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되고요.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다양한 것을 끊임없이 목표를 삼는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번만 질문해도 제대로 나올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중심이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공동체로 향할 수 있는, 조직에서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가족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기 어렵다. 그러면 그 가족 안에는 분명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 감사에 대한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감사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조직 안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못 느낀 사람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조직 안에서의 멤버들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 풀고 우리 카메라 향해서 다 같이 착륙. 자, 시작. 착륙. 좋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감사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나요? 긍정적 정서를 높여줍니다. 자존감을 높이는데 분명하게 기여를 해주고요. 두 번째,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감사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주민하면서 감사 얘기를 적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에서 감사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감사 코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연구소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감사에 대한 감사 코치를 성숙시키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한번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 코치 기본 과정에서는 감사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고 그 효과를 경험합니다. 감사 코치 심화 과정에서는요, 공동체 멤버가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불평에서 감사의 프레임을 맞출 수 있는 코칭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 과정은 실제로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12주 동안 감사에 대한 것들을 캠프 형태로 하나의 워크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법과 컨텐츠를 함께 배우고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감사 코치 컨설팅 과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감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설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4월 달에 감사 코치 기본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4월 6일부터 진행하기 때문에요. 매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하니까 또 감사 연구소의 지랩 카톡 채널 통해서 나중에 한번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오늘 강의에 대한 것들을 소감을 간단하게 작성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마무리 우리 시를 엘리자베스 노벨의 조금이란 시를 함께 감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 혹시라도 QR코드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채팅창에다가 설문을 남겼습니다. 한번 설문 진행하시면서 시를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면서 그 감사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다시금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